명태균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명태균 구속 직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이번 주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침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의 3대 특검을 공포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투쟁의 성과를 마침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사 기능을 회복한 것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 거둔 역사적 성과였습니다. 지난 정권의 부자감세 민생 포기 예산안을 바로잡고 쌈짓도 쓰듯 증빙도 없이 국회 설명도 없이 집행되던 권력기관의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마 당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한 내에 예결위 심의를 마쳤던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법도 예산안도 국회법 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의결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담장을 넘어온 190명 의원의 전원 찬성을 통한 계엄 해제,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108명의 국힘당 의원의 이름을 국민과 함께 한 명 한 명 호소했지만 투표 불성립이 이루어졌고 12월 14일차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2월 14일은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여의도로 진군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감격적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12월 14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5일 내란 사태 43일 만에 내란 속의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한남동 눈밭에서 키세스 특공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3월 8일에는 체포 52일 만에 윤석열의 탈옥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12일간 100km가 넘는 도보 행진으로 오가며 파면을 촉구하며 비상행동을 한 달 내내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 사태의 발발 123일째이자 위대한 국민의 빛의 혁명 123일째인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그리고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애에 최고로 가슴 벅차고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국민만 믿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국민과의 함께한 시간들은 앞으로 제 삶의 지표로 가슴속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8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였는데요. 당시 방송사법을 포함해 벌써 19번째 거부권이 행사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 선언이다. 대통령이 계속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고가
불과 몇 달 뒤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의 원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모조리 무시한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